얼마? 50을 그죠? 입력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보청기랄지 뭡니까? 그죠? 뭐 이렇게 라식, 라섹, 그죠? 이런 임플란트 이런 거 다 됩니다. 임플란트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안 돼. 임플란트도 되고요. 그러면 추세가 많이 되는 거는요. 종합검진비 같은 거. 종합검진비 됩니다. 네,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뭐 공제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공제액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빠진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지? 마땅하게 빠진 거 없나요? 한의사 뭐 하여튼 뭐 생각나면 이 정도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세 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의료비는 크게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의료비가 있고요. 일반적인 의료비가 있고 전액 공제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의료비는 그럼 전액 공제 의료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액 공제 의료비는 특정한 자 있죠. 어떤 의료비에 지출된 특정한 자에 있죠. 의료비를 우리가 전액 공제 의료비라 합니다. 그래서 뭐 소득자 본인하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죠? 이걸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득자 본인 의료비, 장애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경로자 이렇게 사용하고. 근데 요 경로자가 만 65세 이상이에요. 이걸 좀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경로자라고 하면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장애인을 위한 지급하는 의료비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액 공제 의료비에는요. 경로자는 만 65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 66세라면 경로자 우대는 안 되지만 의료비에 있어가지고는 경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장애인하고 경로자가 경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장애인인데 나이가 올해 70이다 하면요. 의료비 지출했다라면. 그래서 어느 쪽에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어차피 전액 공제 의료비는 똑같으니까 어디 칸에 입력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답은요. 장애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그래서 장애인이 윗칸이거든요. 어느 칸을 넣더라도 한도에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윗칸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에 자꾸 추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우리 약속을 하죠. 여기 장애인하고 뭔가 둘이 이렇게 동시에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면서 뭔가 70세라고 하면요. 장애인 70세면 장애인도 되고 70세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판단하냐면 장애인 칸에 어느 칸에 입력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장애인 칸에 입력하는 걸로 우리는 약속을 하자. 모든 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세 개 세팅이 뭐냐면 여기 이제 15%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난임시술비는 어떻게 됩니까? 난임시술비란 여기에서 보면 좀 다르다 그죠? 전액공제. 그러니까 전액공제 의료비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장애인, 경로자 요거 들어간 거 하고 난임시술비에 이렇게 나뉘죠. 난임시술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이죠. 이 난임되시는 분들한테 최수정비 같은 거 한다라면 전액공제 의료비를 인정해줘요, 이쪽으로. 그리고 그 금액이 몇 프로? 세액공제가 15%가 아니고 20%를 해주겠다, 그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료비는 뭐냐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액의 3%를 초과해야 돼요. 한도가 있죠, 그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 내에 들어가면 만약에 연봉이 4천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20만 원까지 안 쓰면요. 그럼 여기에 일반 의료비는 요런 자 아닌 자, 뭐 배우자랄지 그죠? 자녀의 그죠? 금액이죠. 그거 안 쓰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얘는요. 전액 공제 의료비인데 그 금액에서 뭡니까? 15% 뭡니까? 뭐 20% 이렇게 물론 한도가 700이 일반 의료비는 700의 한도가 일반 의료비는 700의 한도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일반 의료비를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연봉 4천이면 그저 배우자하고 크게 아프지 않으면 120만 원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연간 의료비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5, 6만 원 써요. 크게 아프지 않으면 감기 뭐 이렇게 몇 번 걸려가지고 주사 맞고 뭐 이렇게 감기약 처방 받는 거 있죠. 치료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도 뭡니까? 큰 수술하거나 수술해도 잘 안 나와요. 120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심지어는 우리 출산을 하더라도 입원에 있더라도 뭡니까? 이거 되지 않습니다. 6인실에 들어가서 순 사람 3일 있거든요. 한 40만 원 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연봉이 4천이면 120 안 되는데 하나도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크게 아프지 않는 한은 없는데요. 그럼 크게 아프지 않고 공제를 받을 때는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건강검진만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 벗거나 뭐 안경 좀 해봤자 안경을 뭐 50만 원 정도라 그죠? 뭐 어떻게 되는지 안경을 뭐 매년 50만 원씩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경을 다 끼는데 벗었죠 여러분들. 안경을 아닌가? 안경을 끼면 안 좋죠 그죠? 안경을. 자,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것보다. 이게 디테일한 거는 이 한도 미달액을 일촉에 통산하는 구조인데요.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난인실부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쉬었다가요. 그 다음 우리 교육비 공제부터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